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학년 학급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 논문 한 편을 같이 공유해 보면서 이런 어떤 다학년 학급이라는 키워드에 접근할 수 있는 연구자분들과 생각을 좀 같이 교류해 보는 뭐 일방적으로 저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또 댓글로 소통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용을 같이 교류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좀 관심 있는 키워드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우선적인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물들도 소개시켜 드리고 싶기는 한데, 제 입장에서는 아직 그 연구물이 이렇게 뭔가 문헌을 여러분들께 공유할 정도의 제 아이디어가 좀 수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요즘에 일을 하면서 좀 관심이 생긴 다학년 학급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학년 학급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다학년 학급은 말 그대로 여러 학년의 학생들이 한 교사 하에 한 교실 안에서 혹은 뭐 교실은 이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 명의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클래스 안에 여러 학년이 골고루 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집단의 모임을 다학년 학급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는 2023년도에 게재된 연구물이라 최근 연구물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다학년 학급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제가 요즘에 좀 캠프 설계를 좀 자주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보통은 대안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대안학교는 학년이 없는 그런 학교들도 꽤 있어요. 학년이 있는 학교들도 있지만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학교들 혹은 또 어쩔 수 없이 숫자가 적어서 학년의 숫자가 적어서 뭐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학년별로 좀 묶어서 수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다학년 학급에 속하겠죠. 그래서 저한테 둘러싸인 일들 중에서 다학년 학급이라는 이 키워드에 둘러싸여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도 이제 설계하면서 느끼는 점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찾은 연구물이고요. 이거는 다학년 학급의 교수학습 전략 탐색이라는 이제 연구물입니다. 이 연구를 보면은 다학년 학급 운영이 능동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국외 사례를 검토해서 다학년 학급의 교수학습의 특징, 수업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다학년 학급의 교수학습엔 첫째 학생들 사이에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줄이거나 활용하는 수업 전략을 사용을 해야 되고 둘째, 구체적으로 전체 학습, 동료 학습, 집단 학습, 자기주도 학습의 네 가지 수업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다학년 학급으로 수업을 캠프를 진행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 다학년 학급으로 만약에 저는 사실 캠프 형태이기 때문에 하루 보고 뭐 혹은 5번 보고 끝이지만 다학년 학급을 운영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하겠다. 왜냐하면은 주어진 어떤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을 따라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다학년 학급을 이끌고 있는 교수자의 역량으로 학급이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차근히 보면 다학년 학급에 대한 필요성이 좀 제시될 것 같은데요. 먼저 현대사회에서 좀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자 하는 부분은 교육의 기회가 지역이나 개인적인 특성 요인에 대해서 불평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영재학생도 마찬가지고 다문화 차상위 계층을 위한 교육 정책이 확대가 되고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어떤 출신이라고 하면 그렇고 배경에 상관없는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개인학습
그런 어떤 개별화 학습에 좀 약간 초점을 맞추는 그런 형태이지 요즘에 그런 어떤 형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최근 학령 인구의 급감으로 기존의 도서 벽지와 촌락이 함락되었던 다학년 학급 수는 도시 지역까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다학년 학급을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은 교사의 교육 과정에 대한 운영이고요. 이 다학년 학급이 잘 운영되기만 한다면 제 생각에는 학습자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는 좀 좋은 어떤 환경이기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대상으로 캠프를 할 때 이렇게 조를 짜고 거기에 이제 1학년부터 뭐 6학년 친구들을 골고루 구성원으로 넣는다고 했을 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별로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되게 좋고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일반화된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나이가 어리지만 아이디어가 좋은 친구가 있고 나이가 많지만 아는 것도 많지만 아이디어가 되게 평이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런 어떤 이 학급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혹은 이 교실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교육 목표에 이 학생들이 다다를 수만 있다면 사실은 학년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학년 학급으로 나누어서 이제 교실별로 뭐 국어, 뭐 사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또 하나의 어떤 학생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학년 학급의 수업 방법의 탐색을 보면은 다학년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의 특징이 나옵니다. 다학년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과 달리 고려할 사항이 많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학급 내 학생들의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같은 1학년인데도 개인차가 있죠. 그럼 다학년 학급에서는 이질성이 더 크겠죠. 이질성이 더 크고 하기 때문에 수업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학년 학급에서 활용되는 수업 전략 자체가 일반적인 단일 학년 학급에서 수업하는 전략과 크게 차이가 있기는 또 어렵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뭐 단일 학급에서 뭐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시간을 주기도 하고 또 뭐 그룹을 지어서 뭐 하는 어떤 그런 등등의 그 수업 전략들이 뭐 다학년 학급이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못할 게 있고 단일 학급에서는 못할 게 있다. 이건 아니란 말이죠. 교수 학습 전략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리니어하게 그냥 쭉 관통하는 느낌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을 고려한 수업 전략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단일 학급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니 요 연구물을 계속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걸 발표한 것 같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서로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이를 활용하면서 학습하고 상호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다학년 학급을 캠프에서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확실히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친구들이 이제 있는데 같은 학년끼리 있을 때가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이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오히려 이렇게 다양한 학년의 친구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좀 리더십 있는 형이나 누나, 뭐 언니, 오빠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이끌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 학년이 그 가운데에서 이끌기도 하고 아니면 1, 2학년이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형이나 오빠, 언니 그 누나들을 좀 이렇게 이끌어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둘째, 교사는 동시에 여러 가지 수업을 적용하면서 수업 시간을 조절하는 것에 능숙하게 된다. 제가 봤을 때 다학년 학급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은 역량이 되게 높아야 돼요. 전문적인 역량이 없이는 절대 이 다학년 학급을 좀 끝까지 이끌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험이 중요할 것 같고요. 셋째, 다학년 학생을 고려한 교수학습 전략은 학생이 학습에 더욱 집중하도록 만들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1학년에서 6학년 친구들까지 있는데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건데 나머지 학년들은 다 안다. 그럼 그 나머지 학년들은 자기가 아는 부분에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뭐 심화 학습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가능한 시대잖아요. 인공지능도 이제 교육에서 많이 이제 적용을 해서 매체나 아니면 도구들이
발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학년 학급에 적합한 교수학습 전략은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협력을 유발한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되게 많이 활용을 하는데 교사와 교사, 그러니까 뭔가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과 뭐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와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 활발해지겠죠. 그리고 교사와 학생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학생과 학생은 교사가 이쪽 어떤 그룹을 봐줄 때 학생 간에 짝을 짓거나 아니면 그룹을 해주면 그 안에서 또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협력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좀 내용에 대한 전개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 다학년 학급에서 교사학습 전략에 요런 어떤 교사와 교사끼리,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협력이 그 단일 학급보다 훨씬 더 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학년 학급의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수업 전략을 결정하기 위해 교사가 생각해야 될 수 있는, 교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수준 학생 집단이 교사의 개인적인 관심과 지도를 필요로 할까? 특정 집단의 학생들과 언제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도해야 할까? 학생들이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자기주도 학습을 시도할 수 있을까? 언제 학생들이 모든 별로 활동하거나 개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까? 학생 교사를 지정하여 학생들끼리 서로 가르치며 학습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일까? 학생 집단은 어떤 기준으로 구성할 것인가? 집단 학습을 촉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교사의 역할에 보면 학급 내 학생의 개별적인 발달상을 깊이 이해하고 단일 학년 학급에서보다 더 다양한 수업 전략을 활용하고 여러 수준, 그러니까 다양하게 수업 전략을 활용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수준에 있는 학생의 개별학습 경험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동질 집단, 이질 집단, 여러 집단의 구성 방법 이해하고 협동적인 집단학습 활동을 계획할 수 있어야 되고 포트폴리오나 사례 보고서 등 학생의 학습 과정을 평가하는 질적인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다학년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전략을 좀 보시면 게임이나 활동센터 프로젝트 학습, 역할놀이 등을 제안하고 있대요. 그래서 사실 친구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거 게임이기도 하겠죠. 프로젝트 학습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또 이 안에서 굉장히 싸우더라고요. 그렇고 여기에서 보면은 다학년 학급의 수업 방법, 전체 학습, 동료 교수, 집단 학습, 자기주도 학습이 되어 있고요. 교사 중심 학습, 동료 교수, 자기주도 학습, 집단 학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에는 전체 학습, 한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다른 집 독립적으로 학습하기, 한 주제를 다양한 난이도로 가르치기. 그러니까 이런 게 한 주제를 다양한 난이도로 가르친다는 게 교사 한 명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인공지능 이 탑재된 어떤 그런 뭐 디지털 교과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떤 학습의 구현이 학습 도구의 구현이 좀 학생 개개인별로 그 자기의 속도에 맞춰서 좀 진도를 뺄 수 있게끔 좀 요즘에는 이런 어떤 환경이 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이라면 다학년 학급 수업도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이지 않느냐, 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 이제 전체 학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체 학습이란 한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전략 중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내용, 교수 및 학습 방법을 사용하는 방식을 이제 통칭하는 거죠. 과거에 저희가 뭐 학년이 아니더라도 다 이렇게 수업을 했었죠. 교사가 전체 학습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학생들의 개별 성적이나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동일한 학습 결과를 얻는 건데 쉽지가 않죠. 그리고 나서 동료 교수도 좀 보면 동료 교수는 어떻게 보면 여러 종류의 집단화를 통해 동료 교수가 일어나도록 하며 집단화를 통한 동료 교수가 다학년 학급에서 효과적인 교수학습 전략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 동료 교수는 2명 이상이 모인 학생 그룹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위해서 튜터하는 학습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더 잘한다는 거죠. 동료 교수 방식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학년 학급에서 교수학습 전략을 연구하는 기관마다 다르다. 다른 학생을 가르치는 튜터와 동료 학생을 통합하여 학습하는 튜터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따라 동료 교수의 형태가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된다. 연령이나 학년이 더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 가르치기, 같은 학년에서 학습 속도가 더 빠른 학생이 느린 학생 가르치기, 짝활동으로 두 학생이 하나의 주제 함께 학습하기, 대체로 느린 학습이다 하더라도 자신의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 튜터 역할 맡기라는 이 네 가지의 형태. 저 같은 경우에는 짝활동으로 두 학생이 하나의 주제를 학습하는 것도 해봤고, 연령이나 학년이 더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 가르치는 것도 해봤고, 이거 지금 제가 다 해본 것 같은데, 제일 효과적이었던 거는 이제 같은 학년 내에 학습 속도가 더 빠른 학생이 느린 학생을 가르치는 게 좀 효과가 있었고, 짝활동으로 두 학생이 하나의 주제 함께 학습하기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은 대체로 느린 학생이라서 자신의 강점 있는 분야에서 투스타 역할 맡기는 요거는 사실은 요런 내용들에 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료 교수는 연령이나 학년이 같거나 수준이 비슷한 학생끼리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교차 학년 교수는 연령 학년 수준이 다른 학생들끼리 짝을 지은 다음 더 높은 수준에 있는 학생이 낮은 수준 학생을 가르치는 방식이다.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교사의 피드백과 약간의 그 스캐폴딩은 아니고 교사의 좀 피드백과 좀 뭐랄까요, 수업을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업에 좀 학생들이 좀 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부끄럽지도 않고 수치심을 느끼지도 않고 학생들이 주어진 상황 안에서 내 것을 좀 몰입해서 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교수자의 어떤 역량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선생님이 가지고 목표점에 여러분들이 다다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데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지만 해보고 어렵다면 교사의 도움이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또다시 할 수 있는 만큼까지 해서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몰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 사이에서도 누가 빨리 풀고 누가 뭐 빨리 그 어떤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서로 협력도 되고 또 자기가 모르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약간 이게 의기소침해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득을 보고 있는 상태고요. 동료 교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나. 당연학급을 맡은 교사는 집단 교수 기법에 익숙해지고 교실의 여러 연령을 고려한 집단화를 고려한 후에 동료 교수를 시행해야 한다. 교사는 수업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동료 교수 활동을 신중하게 모니터링하며 학생 교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교사는 동료 교수 활동을 격려하고 튜터 역할을 맡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도받는 학생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교사는 연령이 높은 학생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이지만 분명한 방식으로 학생 교사를 지명해야 된다.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이게 확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학년 학급은 좀 어느 정도의 경험이 필요하다. 그 교사로서 수업 설계하고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대안학교에서 다학년 학급을 운영하신다면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로, 근데 그 경험이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트나 이런 수업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제 수업을 떠올린다면 뭐 윤리라든지 이런 체육 수업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는 수업만 해보신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프로젝트 수업을 좀 많이 경험해보신 선생님들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집단학습 형태도 있는데요. 집단학습 수업 전략은 당연학급에서 학생을 특정 기준에 따라 소집단을 구성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전략을 포괄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한 집단인데 그 집단의 학년 내 어떤 학생들의 기능에 따라서 좀 그룹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그 그룹에 맞춘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에 따른 그룹화가 있을 수도 있고 혼합 능력의 그룹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네, 그런 것들이 있네요. 그리고 집단 학습을 활용한 세부 전략으로는 게임 학습센터 프로젝트 학습 역할놀이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게임은 아시니까 넘어가고 학습센터를 두고 각 센터에 이제 학생이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배치하는 거, 프로젝트 학습은 아실 거고, 역할놀이는 역할 그 시나리오를 발전시켜서 내가 배운 내용을 역할놀이를 하면서 배우는 거고. 근데 이러한 역할놀이 같은 이런 부분들은 교사가 굉장히 많이 챙겨야 되고 준비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한 교사가 그 다학년 학급에 필요한 수업 전략을 다 짜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그 자기주도 학습을 굉장히 많이 이제 하게 될 텐데, 예전에는 자기주도 학습이 쉽지가 않았다면 요즘에는 디지털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또 플랫폼도 많고 또 이걸 지원하는 어떤 그런 학습 그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좀 접근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기주도 학습과 그다음에 협업을 활용한다면 이 다학년 학급이 생각보다 수업에는 좀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학년 학급의 수업 활용 예시를 좀 한번 볼게요. 사회교과서고요. 4, 5, 6학년이 함께 되어 있어요. 연구물들을 보면 1에서 6학년까지 다학년 학급으로 묶기보다는 1, 2, 3, 4, 5, 6 이렇게 묶거나 1, 2, 3 아니면 4, 5, 6 이렇게 묶는 것이 좀 효과적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학년별 구성 4학년, 5학년, 6학년 이런 구성을 했네요. 그리고 전체 학습에서 동료 교수하고 나서 집단 학습하고 자기주도 학습하고 전체 학습. 사실은 요게 어떻게 보면은 요거 짜는 것이 가장 머리가 아프다고 봐야 되겠죠. 전체 학습을 하고 나서 서로 짝을 지어서 동료 알려주고 다시 집단으로 돌아가서 같이 얘기 나눈 다음에 자기가 부족한 거 자기주도 학습하고 또 다시 전체 학습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전체 학습에서 이렇게 앉았다가 집단적 이렇게 앉았다가 전체 학습을 다시 이렇게 앉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 2, 3학년 즐거운 생활과 음악인데요. 이번엔 전체 학습, 그 다음에 집단 학습, 동료 교수, 자기주도 학습, 전체 학습. 왜 이렇게 바꿨을까? 전체 학습을 하고 나서 집단끼리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짝을 지어서 2명씩 해보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거 내가 해보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어리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방법들을 하지 않았나. 전체 학습하고, 그 다음에 집단 학습 해보고, 근데 여기 섞었네요. 학년을 섞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전체 학습하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학년을 섞어서 뭔가 더 다양한 이야기들, 뭔가 학생들이 느끼는, 여기에서 보면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메인 자체가 사회라는 어떤 그런 도메인이었다면, 여기에서 보면은 도메인 자체가 메인 도메인이라기보다는 좀 교양 측면의 도메인이다 보니까 요렇게 활동 같은 것들도 좀 보고 배워야 되고 뭐 약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짜지 않았나. 좀 특이한 거는 이번에는 2, 4, 6학년을 모았는데요. 슬기로운 생활이기와 그러니까 이 특정 도메인과 교양 같은 거를 같이 이제 엮은 거죠. 전체 학습, 자기주도 학습, 집단 학습, 전체 학습 이렇게 했는데요. 내용이 식물이 자라는 모습 관찰한다, 분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생태계의 구성 요소를 이제 파악하는 건데, 전체 학습한 다음 자기주도 학습한 다음 전체 학습. 그래서 각각의 학년들이 자기의 맡은 그런 어떤 목표를 좀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단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다학년 학급에 대한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저희 다음 기회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